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속에 다시 5.18 정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에게 국가를 내주지 않고 국민들의 힘으로 막을 수 있었던 건 바로 5월 정신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광주시와 5월 단체들은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항구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5.18 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함께 국민들의 다시 소환된 80년 5.18. 시민들이 국회 출입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에 맞서 몸싸움을 하고 추운 날에도 거리에서 응원봉을 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친 것도 잔혹했던 5.18의 경험이 원동력이었습니다. 80년 5.18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5.18의 민주화,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계속 실현해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고 감동이고 44년 전 5.18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걸 목도한 시민사회와 광주시를 중심으로 5월 정신 외연 확장에 들어갔습니다. 5월 단체와 광주시는 5월 정신 계승위원회를 출범시키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방안과 왜곡 대응, 45주년 기념행사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여야 의원과 부마항쟁 기념사업회 등과 함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추진위원회를 꾸린 광주시는 탄핵이 인용돼 개헌 정국에 돌입하면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말 5.18 헌법 전문의 수록이 더욱더 절실하고 전 국민을 향해서 우리의 5월 정신을 정말 그리고 5월의 교훈을 교육시킬 일이 정말 큰 과제였다. 미완에 그친 5.18 진상조사를 항구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담은 5.18 기본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5.18 기본법은 항구적인 진상조사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5.18 기념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5.18 왜곡 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만나 법제정 취지를 설명했고 광주 국회의원 8명 공동 발의로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진조위가 끝나고 나서 진상조사가 이게 완벽하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법을 제정해서 국가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5월 정신이 이번 비상사태를 통해 다시 중요해진 만큼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함께 5.18 기본법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안 가결까지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안심되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빠른 탄핵 심판을 내려 얼어붙은 경제와 정국이 수습되길 바랐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2월 14일. 국회 앞을 가득 메운 인파 속에는 지역에서 상경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 속 서로 의지하며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처벌을 외쳤습니다. 그 가결안이 통과되는 순간 같이 방송을 지켜보면서 그 길거리에 앉아서 온 국민이 갑자기 일어서면서 막 환호성을 질렀고 그때 마치 여의도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은 음료와 간식을 후원하거나 가게 할인을 제공하며 마음을 보탰습니다. 저희는 생계 때문에 여기 매장을 비울 수가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같이 고객님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이렇게 뭐 세일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시민들은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빨리 수습돼 얼어붙은 민생 경제가 회복되길 바랐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될까? 또 혹시 변할까? 변할까? 또 조바심하고 근데 빨리 어느 끝내버리려고 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탄핵의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하여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말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뭐 길게 갈 것도 없이 한 달 내에 얼른 결정이 나서 우리 소상공인 사는 길을 그런 정책 펴는 사람이 대권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까지 시민들은 두려움과 혼란, 희망이 뒤섞인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자리한 지 꼭 10년입니다. 에너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국에너지공대까지 개교하면서 에너지 특화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한전 본사 이전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서울 삼성동 시대를 마감하고 광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조성된 나주 빛가람동에 10년 전 터를 잡은 한국전력공사. 국내 모든 전력그룹사와 함께 한국에너지공대, 켄텍까지 들어서면서 산업 기반이 취약했던 광주 전남은 에너지와 전력이라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 육성에 뛰어들었습니다. 광주 전남이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자림하는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혁신도시와 인근 4개 권역에 걸쳐 에너지밸리가 조성되고 인구 소멸 시대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입 등 도시가 양적으로 성장하는데도 한전의 역할이 컸습니다. 지역 인재 우대 채용 제도를 통해 1,541명의 광전남 출신이 채용됐고 전국에서 모여든 450여 명의 공학 인재들이 켄텍을 통해 육성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성장을 이끈 한국전력은 그러나 오랜 적자 구조 개선, 연계 산업 강화, 싱크탱크 확장이라는 당면한 과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한전의 연매출은 71조 원 규모. 하지만 누적 부채가 203조 원을 넘어서며 장기 경영 악화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당장 법인 지방소득세 같은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전을 중심축으로 지역에 실질적 경제 효과를 안겨다줄 에너지 생태계 활성화도 아직 요원합니다. 한국판 에너지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10년간 유치협약을 맺은 670여 개 기업 가운데 실제 지역에 유입된 사례는 절반에 그치고 이마저도 무늬만 가동인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신기술 신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에너지밸리에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새로운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고 또 그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한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한전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에너지 산업 주도권 확보와 지역 관련 산업 육성을 향후 10년 경영 방침으로 제시했습니다. 에너지 그 자체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한전은 국내 에너지 생태계를 발전, 혁신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다만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도 일단 멈춤 상황에서 이 여파가 향후 에너지 정책 방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7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학생들에게선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76명의 학생들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고 이 중 4명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교생 380명 중 20%가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겁니다. 저희의 친구들이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학교 애들이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알고 이제 학교 급식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보건당국은 식중독 의심 증세 원인으로 추정되는 간식과 식재료 등을 전부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 12일 학교 점심 급식에는 미역국과 김치 등이 제공됐습니다. 일부 학생들에게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일반적으로 오염된 음식물과 지하수를 섭취해 발생하거나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됩니다. 원인균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 중이고 결과는 2주 정도 소요가 될 것이며 유증상자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급식실 위생 점검과 위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급식은 사흘간 대체식으로 제공하고 학교 측과 협의해 급식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 서남해안 앞바다에서 4.5m 길이에 달하는 밍크고래가 혼획됐습니다. 보기 드문 손님의 갑작스런 방문에 새벽 수산물 위판장도 소란스러웠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밧줄에 묶인 고래 한 마리가 크레인에 들려 화물차에 실립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완도군 여서도 남서쪽 13km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혼획된 밍크 고래로 길이만 4.5m에 이릅니다. 조류를 따라 연안까지 온 밍크 고래가 바닷속에 설치된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썰물에 투망해놨는데 악마하니까는 그물 안에가 들어있고 고래가. 그냥 뭐 큰 거이 들어있으니까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 제가 봉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봉사를 하니까 좋은 일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는 고래한테 생각하면 좀 미안하고. 해경은 불법 어구 포획 흔적 등을 조사한 결과 불법 포획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보기 드문 손님의 방문에 새벽 수산물 위판장도 소란스러웠습니다. 4.5m 밍크고래의 위판장 출연에 주변 어민들의 사진 세례도 쏟아졌습니다. 지금 장사한 지가 한 25년 됐는데 지금 저는 처음 보고 오늘 처음 만져봤는데 신기하잖아요. 내년에 또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판장을 옮기고 나서 아마 처음 맞는 고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굉장히 또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까. 전문가들은 동해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은 서남해안에서 밍크고래의 발견은 드물다고 말합니다. 항상 그 고래 축제하고 소비하는 고래면 다 밍크고요. 서남해안 쪽은 얕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대형 고래들이 잘 안 나오고. 서남해안 위판장에 갑작스레 나타나 3,200만 원에 입찰된 밍크고래. 자, 이 3,000, 약 3,000, 약 272분. 해양 보호 생물이 아닌 밍크고래의 경우 불법 포획의 흔적이 없다면 위판이 가능하지만 고의로 고래를 포획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고흥에서는 제철 맞은 생김 채취가 한창입니다. 지난해보다 생산량은 줄었지만 높은 품질과 수요 덕분에 가격이 올라 어민들의 표정이 밝다고 하는데요. 김수학 현장을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불을 밝힌 배 한 척이 부표에 다가갑니다. 100m 길이의 김발을 끌어올리자 김이 한가득 딸려 나옵니다. 검붉은빛 윤기가 나는 김은 바다 내음을 한가득 품었습니다. 새 4시간 동안 채취한 김을 싣고 항구에 도착했는데요. 잠시 뒤인 11시부터 전국 동시 위판이 시작됩니다. 날이 밝자 배들로 가득 찬 항구는 경매를 준비하는 어민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좋은 김을 선점하려는 중매인들의 눈치 싸움도 덩달아 치열해집니다. 자, 9,100원으로 갑니다. 예, 선생님. 네네. 32만 9,100원. 11번. 올여름 고수온 때문에 지난해보다 김 생산량은 줄었지만 국내외 수요가 늘어난 덕분에 위판 단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120kg 한 포대 기준 최고가는 38만 원 선으로 지난해 이맘때보다 150억 원가량의 수익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고수온에서 채모 시기가 한 10일 정도 늦었습니다. 품질은 좋습니다. 고품질 돼가지고 작황이 좋고 김값도 지금 작년에 배 이상입니다. 배. 하지만 고흥군이 김밥용 생김 시장 1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고수온 문제인데 고흥군은 해결책으로 김 육상 양식을 꺼내들었습니다. 육상 양식도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우리 이제 환경의 변화나 이런 게 왔을 때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검은 반도체로 주목받고 있는 고흥산 김 생산은 내년 3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지방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냈던 손편지가 전달되지 못하고 반송됐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 12일 광주 광역기초의원 79명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명에게 발송했던 탄핵 투표 참여 호소 손편지가 오늘 반송됐습니다. 민주당 지방의원들은 당초 국민의힘 광주시당을 통해 손편지를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당사가 비어 있어 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의 해체 공사가 1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HDC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번 달 중 재시공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7월 해체 작업을 시작한 지 17개월 만으로 공사 기간 중 날씨 영향이 크지 않아 당초 예상보다 5개월 앞당겨졌습니다. 한국시설안전협회 진단 결과 1, 2단지 모두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전남 농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앞세운 대규모 행진을 벌였습니다. 광주 전남 농민들로 구성된 전봉준 투쟁단은 오늘 오전 10시 광주시청 앞에서 트랙터 10대를 몰고 전남 장성군까지 행진했습니다. 전봉준 투쟁단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구속하고 탄핵해야 한다면서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광양금속노조 조합원의 막루농성 진압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경찰이 한국노총 금속노련 조합원에 대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막루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광양경찰서에 집회 시위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과정에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요양병원은 크게 늘어난 반면 산부인과와 소아과는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 변화에 따르면 광주의 요양병원 수는 63개로 75% 증가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